10번째 노트이고요. 10번째 노트에서는 집합과 맵 자료 구조를 살펴볼 건데, 더 핵심적으로 살펴볼 거는 집합과 맵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내부 기술 중 하나인 해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합과 맵 자료 구조는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은근히 많이 쓰여요.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집합이나 특히 맵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용도로 문제를 풀 때도 많이 쓰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응용을 개발할 때도 맵 자료 구조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 셋과 맵은 뒤에 소개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해요. 한 가지 방법은 해싱을 이용하는 거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진 검색 트리를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해서 만든 집합이나 맵에서의 연산은, 각종 연산은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될까? 균형 이진 검색 트리예요. 그러면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한 집합이나 맵의 연산들의 시간 복잡도는 로그 n이 됩니다. 로그 n. 반면에 해싱을 쓰게 되면은 O1이 돼요. O1. 근데 이 O1이라는 거에는 숨어 있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시간을 재보면 또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 경우가, 오히려 얘가 더 해싱이 느리는 경우도 있고, 해싱은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이번 노트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기서의 차이가 있어요. 트리를 이용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는 것과 해싱을 이용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진 검색 트리는 뭘 해주냐면은 순서를 유지해줘요. 순서. 근데 해싱을 이용해서 자료 저장하면 순서를 유지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게 제일 큰지, 어떤 게 제일 작은지, 순서들이 어떻게 정렬된 순서로 얻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트리셋 이런 애들은 최소값, 최대값, 또 어떤 정렬된 순서로 데이터를 얻는 거, 아니면 정렬된 순서로 데이터를 방문하는 거, 이런 거 다 쉬워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언어에서 셋 그리고 맵을 활용할 때 그 언어에서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가 해싱 기반인지 또 균형 이진 검색 기반인지를 잘 알고 써야 됩니다. 둘 다 특성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unordered set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해싱을 이용하는 거고, 그냥 set은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는 거고, unordered map이면 얘는 해싱을 이용하는 거고, 맵이면 트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균형 이진 검색 트리. 자바의 경우에는 좀 더 이름이 심플해요. 해시셋, 트리셋. 그러니까 이름으로부터도 어떤 건지 알겠죠. 해시셋은 해싱을 이용하는 거고, 트리셋은 트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맵도 그렇고요. 근데 파이썬은 자체적으로 set과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언어 자체. 근데 얘는 둘 다 해싱 기반이에요. 트리 기반한 어떤 자료 구조를 자체적으로는 제공을 안 해요. 우리가 보통 파이썬에 쓰는 집합이나 딕셔너리는 해싱 기반이다. 요거를 잘 알아두시고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를 간단히 살펴볼 건데, 집합이라는 집합 개념에 대해서 난 집합 개념을 모른다. 없죠? 그렇죠? 그럼 초등학교를 다시 가야 되나? 집합은 어디서 배워? 집합은 되게 우리도 누구든지 잘 아는 수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집합에는 똑같은 원소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집합에 유지되는 애들은 다
독특한 애들만 유지가 됩니다. 중복된 요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집합은 어떤 요소가 집합에 있는지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고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고 또 어떤 데이터가 집합에 있는지 없는지 검색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연산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트리셋으로 구현하면 로그 n, 해싱으로 구현하면 O1. 하지만 이 O1에는 좀 숨어 있는 게 있다라는 거고 집합 간 연산들을 또 우리가 간혹 하게 되는데 뭐 합집합을 구한다든지 교집합을 구한다든지 차집합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연산들을 집합 자료 구조가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별도로 또 다른 어떤 통해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응용, 집합의 응용을 살펴보면은 신텍스 하이라이팅도 이 집합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집합에 뭘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프로그램 언어의 키워드들을 집합에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면 그 타이핑한 단어가 집합에 있는지 보는 거죠. 있으면 뭐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거기 그 색깔 지정된 색깔로 표시해 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현할 때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를 잘 쓰겠죠. 이 집합은 신텍스 하이라이트 할 때 집합은 또 특이한 게 뭘까요? 뭐 좀 다른 일반적인 집합하고 다르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키워드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버전 바뀌면 변하겠지만 한번 만들어 놓고 내가 쓸 동안은 그건 안 변하겠죠. 그런 특징도 우리가 잘 이게 동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들이 자주 지우는지 안 지우는지 뭐 이런 것들도 어떤 집합을 우리가 사용할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은 이미 제가 앞서 설명드렸어요. 방법 2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면 트리가 항상 균형으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삽입, 삭제, 검색이 다 로그 n에 되는 거죠. 삽입하려면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쭉 따라가서 단말에 추가할 거고 삭제는 찾아가서 또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할 거고 검색은 이진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로그 n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싱을 이용하게 되면은 요 세 가지를 O1에 제공할 수 있는데 이 해싱하고 뭘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냐면 1번과 비교해 봐야 돼요. 방법 1. 방법 1은 우리가 룩업 테이블을 만든다고도 하고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얘는 집합 도메인의 크기만큼의 이미 접근한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합에 내가 넣으려는 데이터가 소문자들이에요. 소문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소문자가 나타났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6개 용량 26인 불리언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A를 만나면 첫 번째 색인을 true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요 예제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얘네들은 내가 집어넣는 데이터를 그 자료 구조에서 유지를 해요. 내가 소문자 A를 저장하면 소문자 A가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룩업 테이블은 A를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A가 있다는 거를 알리게끔 표시만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0번째에다가 true만 세팅하는 거지 A 자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도 룩업 테이블은 만들어 놓으면 이제 글로 가서 그 위치에 있는 값을 true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도 똑같은 위치로 와서 이 값이 true면은 해당 데이터가 집합 내에 있는 거예요. false면 없는 거고. 그게 룩업 테이블이에요. 그럼 이 룩업 테이블의 문제는 뭐냐면은 도메인이 크면은 너무 많은 공간이 필요한 거죠.
도메인이 100이야. 100개의 값들을 100개의 다른 값들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실제 저장은 딸랑 3개만 해. 그래도 이 집합 자료 구조를 룩업 테이블을 만들려면은 몇 개 용량이 몇인 배열이 필요하냐면 100인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룩업 테이블은 도메인의 크기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축소할 수 있냐? 어떻게 좀 더 작게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적게 써서 룩업 테이블을 만들 수 있냐? 어떤 걸 이용하면 되냐면은 비트 벡터라는 걸 이용하면 돼요. 비트 벡터는 뭐냐면은 한 비트는 0 아니면 1이죠. 그렇죠? 그럼 이 비트가 1이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6개짜리 그 불련 배열을 이용하면은 불련이 1바이트라고 칩시다. 1바이트 데이터라고 쳐요. 그럼 26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비트 벡터로 만들면 몇 비트가 필요해요? 26비트만 있으면 되는 거죠. 26비트면은 4바이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훨씬 적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룩업 테이블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있다 없다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 없다를 표시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뭐야? 비트예요. 그래서 비트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룩업 테이블을 되게 축소시킬 수 있죠. 그런데 이 룩업 테이블은 아까도 말했듯이 단점은 뭐예요? 도메인 크기만큼의 용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반드시 필요한 거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이 도메인, 이 만들어 놓은 뭐 배열, 비트 벡터로 특정한 위치로 매핑해주는 함수가 필요한 거죠.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C-A 하면은 이제 0, 1, 25까지 주겠죠. 이런 거는 이제 쉽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 값을 특정한 색인 값으로 매핑을 해줘야 돼. 유일하게. 그러니까 어떤 애들 얘도 여기로 매핑되고 쟤도 여기로 매핑되면은 룩업 테이블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모든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어떤 함수를 넣어서 색인을 얻으면 그 색인은 독특해야 돼요. 중복되면 안 돼. 다른 애들과 똑같은 값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룩업 테이블을 우리가 쓰려면 용량이 큰 배열이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매핑해주는 함수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함수를 만들고 용량을 확보하면은 이만큼 빠르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장할 때 O1의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이 O1의 비용을 들 때는 항상 우리가 소요되는 비용이 뭐가 있어요? 삽입이나 검색이나 삭제할 때 늘 소요되는 비용은 이 함수를 계산하는 비용이에요. 그 비용이 비싸면 또 효과가 없어요. 저 함수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저 함수가 계산하는데 비용이 비싸다. 그럼 룩업 테이블을 만드는 효과가 반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효과적이어야 되겠고 용량도 작아야 되겠고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용량을 축소시키고 싶으면은 이제 비트 벡터를 이용하면은 확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룩업 테이블은 뭔지 알겠죠? 그런데 해싱은 룩업 테이블과 똑같은 성능,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해시 테이블은 도메인의 크기만큼 요구하지 않아요. 용량이. 도메인 크기만큼 요구하지 않고 내가 저장하려는 데이터의 개수에 비례한 만큼의 공간만 써서 룩업 테이블과 똑같은 어떤 비용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해싱입니다. 그래서 해싱은 룩업 테이블에서 요 문제를 조금 개선시켜주는 기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전히 이 해싱에서도 아까 말한 얘를 계산하는 비용이 생겨요. 그리고 얘는 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룩업 테이블에서는 어떤 키값을 저장했을 때 키값이 들어가는 위치가 각각 데이터마다 다 달라야 되는데 해싱은 같을 수도 있어요. 충돌이 났다 그러는데 충돌이 나도 그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써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 벡터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비트 벡터. 비트 벡터는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만 알면 돼? 비트 연산만 잘 쓸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요소의 존재 여부 기록이고, 재미있는 건 C++는 std 벡터 불을 쓰면 쟤를 불리언 배열로 구현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비트 벡터로 구현해 줍니다. 엄청나게 적은 공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에서는 얘를 쓰면 그 자체가 비트 벡터예요. 그래서 되게 효과적인 거죠. 근데 다른 언어에서는 저런 걸 제공하지 않는데 C++는 std 벡터 불을 쓰면 저 자체가 비트 벡터다. 그래서 실제 이제 비트 벡터를 어떻게 구현하냐 이제 살펴보면은 내가 몇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비트가 최소 단위지만 비트 다음에 최소 단위는 바이트예요. 그래서 내가 바이트 배열을 확보하고 그 바이트 배열을 비트 벡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 벡터를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바이트 배열을 만들고 그 바이트 배열을 비트 벡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바이트 크기의 정수 배열을 뭐 uint 8t 뭐 unsigned 캐릭터 같은 거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C++에서는 또 고정된 형태의 int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uint 8t면 이게 1바이트짜리인데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몇 가지 값을 저장할 수 있나? 4면 84, 32. 32개의 데이터에 있다 없다를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가 뭐 몇 개다. 그러면 걔를 8로 나누어 가지고 그거보다 이제 하나 큰 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용량을 잡으면 내가 원하는 애들을 비트 벡터로 이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벡터 0번부터 몇 번까지를 이제 true, false로 세팅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비트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0번째 색인에서 7번째까지가 벡터 0에 저장되는 거고요. 1번에는 8부터 15까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색인으로 11번째 위치를 true로 바꾸고 싶어요. 색인 11에 해당되는 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이트 인덱스를 구해야 되겠고 바이트 인덱스 내에서 비트 인덱스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바이트 인덱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8로 나누면 돼. 8로 나누면 8로 나눴더니 1이 나왔죠. 그럼 이 벡터 1에 이제 내가 세팅해야 될 비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로 나누는 거예요. 8로 나누는 건데 정수 나눗셈 할 수 있지만 비트 벡터니까 비트 연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3번 쉬프트 하게 되면 8로 나누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 벡터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다 비트 연산을 써서 만들게 됩니다. 좀 더 빠르게 하려고. 그래서 쉬프트를 3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트 인덱스는 요 앞에서부터 0으로 쳐요.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앞에서부터 얘가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 위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나머지 연산을 해주면 돼요. 8로 나머지 연산을 하면 이제 3을 얻게 되는데 0, 1, 2, 3.
앞에서부터 세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죠. 네 번째 비트를 세팅하면 걔가 11번째에 해당되는 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트 인덱스와 비트 인덱스를 구하는 거고, 나머지 3을 하는 거는 1111, 7과 엔드 시켜주면 돼요. 7과 엔드 시키면 앞에 건 다 0이 되고 3비트만 남는데, 그 3비트가 나머지 8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구한 다음에 얘를 구했어. 그러면 셋을 하고 싶어. 셋은 요 위치에 있는 애를 무조건 1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애를 무조건 1로 바꿀 때 뭘 할 수 있냐면은, 얘가 어떤 값과 상관없어요. 얘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요. 0 또는 1인데 얘를 1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1로 5화 시켜주면 되죠. 1로 5화 시켜주는데, 문제는 나머지 애들은 원래 애들이 나와야 돼. 그러면 5화 할 때 뭘로 5화 해주면 원래 애들이 나와요? 0으로. 그러면 요런 애로 얘를 5화 해주면 그 위치에 있는 애가 1로 바뀌겠죠. 그러면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128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를 쓰면은 0B로 쓰면 요 애죠. 10000000 그 애예요. 얘를 비트 인덱스만큼 시프트 해주면 요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해가지고 얘랑 5화 시켜주면 돼요. 5화. 그 다음에 언셋은 이제 삭제하는 개념이죠. 집합에서. 그럼 얘가 1이었든 0이었든 0으로 바꿔야 돼. 무조건 0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그 값과 상관없이 0으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0과 엔드 해주면 돼요. 근데 0과 엔드 해주는데 나머지들은 그대로 유지돼야 되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1과 1로 엔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런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얘런 데이터를 어떻게 얻어? 얘를 얻은 다음에 플립 시켜주면 돼요. 0을 1로, 1을 0으로 다 바꿔주면 돼. 요 연산이 그걸 해줘요. 컴플리멘트 연산. 그래서 똑같은 걸 구하고 얘는 이렇게 그 컴플리멘트 시킨 다음에 엔드 시켜주면은 그 위치가 0이 됩니다. 실제로는 요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플립이 아니라 get이라는 연산이 필요해요. get. get은 요 위치가 1인지 0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가 1인지 0인지 알고 싶으면은 어떤 애야? 이런 애를 엔드 시켜가지고 그 값이 0인지 1인지 보면 돼요. 0인지 0이 아닌지 보면은 그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 알 수 있어요. 얘랑 엔드 시키면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요 위치에 있는 값만 남겠죠. 그럼 이 위치가 0이었으면 다 0이 될 테고, 요 위치가 1이었으면 1이 돼요. 그러면 걔는 0은 아니겠죠. 그걸 통해서 get을 만드시면 돼요. 만약 플립을 필요하면은 똑같은 거를 x화 시켜주면 0이었던 게 1로 바뀌고 1이었던 게 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비트 벡터는 제가 구현해 놓은 걸, 세 가지 언어로 구현해 놓은 걸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자바 걸로 한번. 여기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 세 가지 언어 다 마찬가지인데 요런 배열을 만들어 놨어요. 요런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처리할 때 원래는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마스크를 구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매번 구하지 않고 색인만 주어지면은 사용될 마스크를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뭐가 안 좋아요? 공간을 잡아먹잖아요. 비트 벡터를 왜 만들어?
공간을 적게 쓰려고 만들었는데 공간을 쓰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쓰면 구현하는 건 편한데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트 벡터를 만드는 이유는 공간을 어떻게든 적게 쓰려고 하는 건데 8바이트를 그냥 써버린 거지. 구현을 편리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 아닌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비트 벡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비트 연산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매번 필요한 어떤 마스크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값들을 매번 계산하지 않고 만들어 놓는데, 여기서 80부터 쭉 8개 만들어 놓으면 저거 갖고 색인 접전해서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간결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테크닉을 알아두시는데, 이제 비트 벡터 만들 때는 오히려 저렇게 하는 건 공간을 추가로 잡아먹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비트 벡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집합간 연산. 집합간 연산은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트 벡터가 있다. 비트 벡터가 있어요. 비트 벡터로 만들어져 있는 집합이 2개 있어요. 그럼 얘를 합집합하고 싶어. 뭐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비트 벡터를 원하면 주면 돼요. 그리고 교집합, AND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쉽죠. 그런 건. 근데 비트 벡터가 아니라 다른 형태에 되어 있으면, 이제 예를 들면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뭐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한쪽과 다른 쪽을 비교할 때 적은 거 갖고 비교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교집합을 구한다. 그럼 A, B 중에 뭐 둘 다 아무나 해도 되고, 둘 중에 작은 놈을 찾은 다음에 작은 놈은 처음부터 가면서 그 요소들이 다른 집합에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으면 교집합 내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C라는 교집합에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요 A의 크기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크기만큼 플러스 요 add contain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ST는 n log n이 들어가는 거죠. 요것도 log n, 요것도 log n. n log n. 매번 다 들어간다 해도 n log n이죠. 뭐 정렬되어 있고 요소들 비교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합병 정렬할 때 쓰는 것처럼 얘랑 비교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집합 자료구조 있을 때 얘네들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이라는 자료구조는 어떤 데이터가 있다 없다를 효율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요소예요. 그러면 맵은 뭐냐면은 데이터만 저장하는 게 이제 아니고 데이터와 어떤 값을 연결시켜서 저장해놔요. 그래서 이 값을 알고 싶은 거야. 이 데이터와 연결된 값을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맵 구조입니다. 그래서 맵은 어떤 키와 value를 쌍을 저장해줘요. 근데 그 저장을 효율적으로 해주는 거지. 트리셋은 log n에 저장할 수 있게 해주고 해시셋은 O 안에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집합과 맵에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아까 집합에는 add라는 연산이 있었어요. 이 add라는 연산은 있는 애를 또 add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맵에는 그 add에 대응되는 연산을 보통 put이라 그래요. 근데 put은 똑같은 애가 있으면 요 주어진 v 값으로 바꿔치기를 해버려요. 덮어치는 형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합에는 원래 있으면 안 넣겠죠. 근데 맵은 기본 동작이 안 넣는 게 아니라 value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집합을 맵처럼 생각하면은 잘못되는 거지. 그래서 맵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것과 연관된 값이 있는데 똑같은 키값을 또 저장하게 되면은 value 값이 바뀌는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고, 얘네들은 이제 entry set, key set, value set 이런 연산들을 제공해 줘요. 그러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쌍들의 집합을 주는 경우가 있고, key set은 저장되어 있는 키들만 뽑아주고 value set은 저장되어 있는 value들만 뽑아줍니다. 그러면 내가 10개의 키를 저장했어. 그럼 얘는 몇 개가 나올까? 엔트리 셋은 10개가 나오겠죠. 키셋도 10개가 나와요. 근데 밸류 셋은 몰라. 알 수 없어요. 최대 10개가 나오겠죠. 근데 뭐 키는 애플인데 애플은 3, 그레이프는 5야. 그럼 3, 5가 나올 텐데 애플도 3, 그레이프도 3이면 3이 한 번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key get value set은 내가 1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고 해서 10개가 안 나와요.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key는 중복이 안 되지만 value들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이고요. 그리고 얘는 맵은 항상 키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함께 저장해요. 보통은 함께 저장한다. 데이터도.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집합과 맵 자료 구조를 설명해 드렸어요.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고, 물론 집합 자료 구조 중에 또 맵 자료 구조 중에 이제 그 비트 벡터, 그러니까 룩업 테이블을 이용하는 건 어떻게 구현되었을지 알 수 있을 거고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 알 거예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진 트리에 여기에 키값들이 쭉 들어 있겠죠. 비트 벡터가 아니면 키값들이 들어 있는 거고, 맵이면 요 노드에 KV가 다 들어 있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고, 맵은 비트 벡터는 이제 비트 벡터로는 집합을 나타낼 수 있어도 맵은 못 나타내요. 맵은 비트 벡터로는 못 나타냅니다. 그러면 해싱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자료 구조가 어떤 응용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예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떤 웹 서비스 운영자가 있어요. 웹 서비스 운영자가 있는데 이 서비스 운영자는 이제 접근 로그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그들을 계속 쌓이는 거예요. 며칠날 며칠에 어떤 IP 주소에서 내 서비스로 접속을 했다. 이 정보들을 계속 축적을 해요. 축적을 하는데 이 관리자는 이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고 싶냐면은 요 세 가지 정보를 얻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특정 IP 주소에 지난 1시간 동안 접속한 적이 있나 없나를 알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특정 IP 주소에서 지난 1시간 동안에 몇 번을 접속했는지 알고 싶어요. 세 번째로는 몇 개의 IP에서 지난 1시간 동안 접속이 이루어졌나를 알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다. 그러면 얘를 어떤 자료 구조 써서 어떻게 구현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자료 구조를 배우고 나면 쟤는 이 자료 구조 쓰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게 바로 이 자료 구조 수업 중에 하나죠. 자료 구조 수업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특별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치면 얘네들에 대한 답변을 얻는데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와 있지만 ON이에요. 지난 1시간 동안에 쭉 목록이 있겠죠. 그 목록을 지난 1시간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쭉 아래로 살펴보면 특정 IP 주소에서 접속했나 안 했나를 알 수 있고, 몇 번 접속했는지도 알 수 있고, 몇 개의 다른 IP에서 접속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살펴보면서 요 질문을 얻기 위해서 얘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할 때는 또 자료 구조를 또 뭔가를 써야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얘네들을 쭉 훑으면서 IP 주소를 쫙 셋에 넣어. 그러면 어떤 거에 답이 나와요? 요거에 답이 나오죠. 그 집합의 크기가 뭐야? 지난 1시간 동안에 몇 개 IP에 접속했는지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얘네들을 목록이 쭉 있으면 요게 이제 시작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끝이야. 얘네를 쭉 훑으면서 요 IP 주소만 다 어디다 넣어? 집합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뭘 봐? 집합의 크기. 집합의 크기를 보면 얘를 이제 찾을 수가 있죠. 물론 다 집어넣어야 되겠고, 그 집합에 집어넣으면 얘도 쉽게 알 수 있고, 얘는 모르죠. 얘는 집합에 넣어봤자 안 되지. 그렇죠? 집합에 넣으면 이 IP 주소는 집합에 몇 개 있을까? 하나만 있겠죠.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런 거를 유지할 수 있으면 효과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가 지난 1시간에 들어올 때마다 요 형태의 어떤 정보를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을 하면은 나중에 1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럼 지난 1시간 동안에 이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 로그는 안 보고 뭐만 보면 돼? 요것만 보면 되죠. 여기서 IP 주소로 가서 카운트가 1 이상이면은 접속한 적이 있는 거고, 몇 번 접속했는지 알고 싶으면 요 값 자체가 그 값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IP 주소의 그 0이 아닌 애들의 개수가 이제 총 개수, 그 다른 IP 수가 되는 거죠. 1시간 동안 접속한. 세 번째 질문은 답이고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돌리면, 끝나고 나면 이 세 개를 답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들어올 때마다 매 1초마다 이제 새로 온 애들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를 증가시키고요. 아니면 그냥 요 값을 0이면은 새로운 IP 주소이면은 요 num IPs를 증가시키고요. 요 값을 플러스 1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애, 나가야 되는 애가 있겠죠. 그에 대해서는 요걸 빼주고 0이 되면 요걸 마이너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 번째 질문을 알고 싶으면 num IPs 값만 리턴 해주면 되겠고, 첫 번째 주소를 알고 싶으면 카운터 로그 IP에 가서 이 값이 0이 아니면 이제 접속한 적이 있는 거고, 몇 번 그 IP에 접속했는지 알고 싶으면 요 값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요런 거를 유지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되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요런 형태가 바로 뭐예요? 요런 형태가 맵이라는 거죠. 요게 키고 요게 값이 되는 맵이라는 자료 구조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넣어주면은 이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맵이라는 자료 구조 말고 다른 걸로 이런 애를 구현하려고 해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별로 효과가 없고요. 다른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들로 뭔가 만들려고 그러면 효과가 없고,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요걸 위해서, 그러면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위해서는 도메인이 어떻게 되냐면 IP 주소들마다 어떤 값이 있어야 돼요. 근데 IP 주소가 32비트 값이에요. 그러면 배열의 크기가 이만큼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렉트 어드레싱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닌 거예요. 물론 비트 벡터로 줄여볼 수 있는데, 그렇게 줄이면 또 뭘 저장을 해야 돼?
키 값은 또 다른 데 저장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이렉트 어드레싱으로 접근하기에는 뭐가 너무 커? 도메인이 너무 큰 거예요. 키가 뭐가 돼야 되냐면 IP 주소인데 IP 주소는 32비트니까 이에 32승계의 다른 값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런 값들을 다 위에서 하나씩 뭔가 항들을 만들려면은 이에 32승계의 배열 크기가 돼야 돼. 이거는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안 되는데 이 문제를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해싱이라는 겁니다. 해싱. 더군다나 이만큼 확보할 수 있는데 5곳에만 방문했으면 엄청난 공간 낭비이기도 해요. 내가 이만큼 확보했는데 끼케야 거기서 5개만 쓰고 있어. 이에 32승계 중에 10개, 뭐 5개 이러면 너무 공간도 낭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해싱이라는 겁니다. 이 해싱에 대해서는 잠깐만 쉬었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